이 그림에서 봤지 평행한 두 개의 금속판이 있는데 폭이 L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판 사이 간격이 D, 그리고 요 L이 D에 비해서 훨씬 크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요 L 알고 있고 요 T를 알고 있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도 정할 수 있겠죠.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L 제곱 곱하기 D 제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근데 전자 한 개를 들고 오겠습니다. 전자를 들고 와서 아래판은 이쪽 끝에서 윗판은 이쪽 끝을 향해서 VI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발사하겠습니다. 근데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전기장이 만약에 0이라면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전자에 대해서 작용한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자는 직선 운동을 하다가 빠져나올 때는 원래 움직이는 방향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그럼 전기장이 없을 경우에는 원래 움직이는 방향으로 빠져나올 거니까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각은 이 각과 똑같을 겁니다. 근데 L을 알고 있고 이 T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게 되면 이 각 파이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L분의 D, L을 알고 있고 이 T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L분의 D 하게 되면 어떤 비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삼각함수표에서 탄젠트 값을 이 비로 만족시켜주는 이 각 파이 찾기, 파이는 아까 탄젠트 L분의 D, 그러면 파이에 해당되는 파이 각에 해당되는 어떤 숫자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밑에 있는 판을 플러스로 위에 있는 판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두 판 사이 영역이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뭘 가정했냐면 이걸 가정했어요. 요거. 이게 뭘 뜻하냐면 두 판 사이 영역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이 균일하다는 상수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제 두 판 사이 영역에 전기장이 있는 상황 하에서 전자를 똑같이 이 방향으로 Vr 속력 발사시키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전자, 그러니까 전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전자가 움직이게 되죠. 근데 전하를 갖는 녀석이 전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움직일 경우에 전기장으로서 받게 되는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이 두 개 곱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지금 움직이는 녀석은 전자죠. 그럼 전자가 갖는 전하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쿠론이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Q를 이걸로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전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전기장과 정반대 방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래판이 플러스고 윗판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Y 방향. 그러면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전자가 받게 되는 힘의 방향은 전기장과 정반대 방향으로 밑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전자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이 이 전기를 한 개밖에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R자 힘이겠죠. 그러면 R자 힘은 가속도에다 질량 곱한 것과 똑같아야 되는데 힘이 밑으로 오긴 하지만 Y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Y 성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질량 변하지 않죠. 전자가 갖는 전하의 크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판 사이 영역에서 전기장이 상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세 개가 다 변하지 않는 상수일 거니까 결국 가속도는 상수. 그래서 Y 방향의 가속도가 상수라는 말은 Y 방향의 운동은 어떤 운동? 예, 등 가속도 운동할 거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밑에 있는 판을 플러스로 위에 있는 판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대전시키면서 두 판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0에서부터 점점점 증가시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시키는 과정상에 두 판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아주 약하다면 전자에 작용한 힘은 밑으로 오면서 아주 약한 힘이 전자에 작용할 겁니다. 약하긴 하지만 밑으로 작용하는 전자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전자는 이제 직선 운동 못 하겠죠. 직선 운동을 못 하고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 말은 밑으로 향하는 전기를 더 크게 만들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휘어져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장을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 수도 있냐면 여기에서 출발하는 전자가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드는 전기장보다 더 큰 전기장을 가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밑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빠져나오기 전에 아래판 어딘가에서 충돌해버려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요것만 관심 있습니다. 요것만.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경우에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범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이 0이라면 X축에 대해서 플러스의 각으로 빠져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뭐하고 아주 유사하냐면 지표면에서 지랑이 A 물체를 지표면과 C따의 각으로 이렇게 던져버리겠습니다. 공개된 정을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에서 지면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요 각이 C따면 요 각도 C따. 근데 지면에 충돌하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지면과 이루고 있는 각은 이 각입니다. 밑으로 C따입니다. 마이너스 C따.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 밑으로 파이, 마이너스 파이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경우에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죠. X방향으로는 무중력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Y방향의 운동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Y방향의 운동은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가속도가 이걸로 상수.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G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차이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올 경우 X방향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고 Y방향의 운동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움직이던 방향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편향돼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그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한 전자가 여기서 빠져나온다면 출발하는 위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위치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Y방향의 운동의 Y방향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를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한 전자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 t라는 시간 동안 X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이냐면 L만큼 움직이죠. 그래서 X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 L은 VIXT 이렇게 해서 이 T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VIX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VI라는 속력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파이 각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는 이런 벡터와 이런 벡터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VIX죠. 그럼 VIX의 크기는 이 길이 VI 코사인 파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초기에 출발할 때 Y방향의 속도 성분 VIY가 바로 요거죠. 그럼 요 녀석은 요 길이랑 똑같아서 이 녀석의 길이는 VI sin 파이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한 전자가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 t라는 시간 동안 x방향으로는 L만큼 움직이니까 x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래서 L을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게 VI 코사인 파이.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고 요 길이가 L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대각선의 길이분의 L 이렇게. 그러면 빠져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L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을 구해보면 이렇습니다. 출발할 때 속력입니다. 그 다음에 판의 폭, 판의 간격. 그래서 전자가 두 판 사이 영역에서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빠져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전기장과 전혀 상관없이 VI와 L과 T가 변하지 않는 한은 빠져나오기만 한다면 빠져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은 전기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편향돼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전기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대로 편향돼서 빠져나올 경우에는 Y의 변화를 보게 되면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변하죠. 그러면 Y 방향의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인데 제대로 변형돼서 빠져나올 경우에는 0에서 출발해서 0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변형돼서 빠져나올 경우에 그때 전기장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 하면 이 m의 x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0이고 요게 0일 때가 제대로 변형돼서 빠져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요게 초기의 y 방향의 속도 성분 vi sin phi 그 다음에 a는 전기장이 제대로 변형되게 만들어주는 전기장. 근데 여기 sin phi가 있습니다. sin phi는 대각선의 길이분의 d죠. 요거분의 요거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빠져나온 데까지 걸린 시간을 여기에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없앨 거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앞에서는 t만 남게 될 거고 이걸 풀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이 될 때가 제대로 변형돼서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 구해보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질량, 기본 전하량 집어넣고 판의 폭, 그 다음에 두 판의 간격을 집어넣고 속력을 집어넣어서 제대로 변형돼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전기장의 크기를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겁니다.